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 대선 후보들의 핵심 공약을 정리한 자료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네. 각 후보가 그리는 미래상이랄까요? 그 핵심을 좀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중요하죠. 정보가 너무 많아서 복잡한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당신에게 딱 필요한 정보, 그 포인트를 빠르게 잡아가실 수 있도록 준비해봤어요. 네, 좋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용국, 황교안, 송진호 후보 순서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먼저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인데요. 경제 쪽을 보면 AI, 첨단 산업 육성, K 콘텐츠 수출 확대, 이런 성장 동력 확보에 좀 주목하는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성장. 동시에 정치 분야에서는 검찰이나 사법개혁, 또 감사원이나 인권위 독립성 강화, 이런 부분도 눈에 띄네요. 성장과 개혁, 그리고 또 민생 쪽도 있죠. 소상공인 지원이나 공공임대주택 같은. 아, 맞아요. 민생까지. 네, 그러니까 이게 성장, 개혁, 복지,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보면 다 끌고 가려는 그런 시도로 보여요. 세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 약간 이런 걸까요? 그렇죠. 국가가 좀 주도적으로 나서서 첨단 산업 키우고 거기서 나온 걸로 복지도 하고, 약간 국가 주도 성장 및 분배 모델,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그렇군요. 외교 안보 쪽에서도 경제 안보랑 한반도 평화, 한미동맹 기반, 억제력 확보 이런 식으로 다각적인 접근을 보여주더라고요. 세종 행정수도 완성 같은 균형 발전 얘기도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전반적인 방향성을 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대체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호 2번 김문수 후보입니다. 이 후보는 좀 결이 다른 것 같은데요. 네, 확실히 경제를 보는 시각이 좀 다르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일자리 창출, 그리고 노동시장 유연화, 이걸 경제 핵심으로 내세우네요. 맞습니다. 앞서 본 이재명 후보가 좀 국가 주도적인 역할에 방점을 둔다면 김문수 후보는 기업활동 지원, 규제 완화, 또 노동 유연성, 이걸 통해서 경제 활력을 찾자는 거죠. 좀 더 시장 중심적인 접근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뭐랄까 전통적인 보수 진영의 경제정책 기조가 좀 뚜렷하게 보입니다. 물론 복지나 환경 관련 입법 활동 강화 얘기도 있긴 한데 아무래도 핵심은 기업과 시장의 자율성 강조, 이쪽에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경제 해법이 확연히 다르네요. 당신이 보시기에는 어떤 방식이 우리 경제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게 참 어려운 질문이죠. 각자 장단점이 있을 테고요. 네, 그렇죠. 자, 경제 얘기는 이쯤 하고 정치개혁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것도 아주 뜨거운 이슈인데 네, 맞습니다.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이 후보는 정말 정치개혁에 거의 올인한 느낌이에요. 그렇죠. 딱 그쪽에 방점이 찍혀 있죠. 대통령 권한 축소, 정부 조직 개편, 그리고 세대 교체, 아주 구조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요. 책임 총리제 강화나 부처 통폐합 같은 구체적인 방안도 언급했던데요. 네, 상당히 구체적이죠. 기존 정치 시스템을 좀 대대적으로 바꾸겠다, 이런 의지가 강하게 보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 확대, 세대 교체론, 이건 개혁신당의 정체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런 구조개혁안들이 실제로 현실 정치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그건 또 다른 문제겠죠. 물론입니다.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요.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겠죠. 정치개혁의 또 다른 측면이라고 할까요? 선거 과정 자체의 공정성에 집중하는 후보도 있어요. 무소속 황교안 후보입니다. 아, 네. 황교안 후보. 법무부 장관 총리 경험을 바탕으로 법치주의를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이 후보는 그 부정선거 척결, 그리고 공정한 선거 시스템 구축, 이걸 거의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죠. 선거 과정의 투명성, 신뢰 회복, 이게 국가 운영의 기본이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네요. 네. 본인의 어떤 정치적 경험과 신념이 아주 강하게 반영된 그런 독자적인 공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준석 후보가 정치의 구조, 개혁을 말했다면 황교안 후보는 정치의 절차적 공정성, 여기에 초점을 맞춘 셈이죠. 확실히 관점이 다르네요. 자, 이번에는 사회적 가치, 그리고 불평등 해소에 집중하는 목소리도 들어봐야겠죠? 네, 중요합니다. 기호 5번 민주노동당 권용국 후보인데요. 이 후보는 재원 마련 방안으로 증세, 즉 세금 인상을 아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이 아주 분명합니다. 노동자 권익 강화, 차별 없는 사회, 인권 보호, 이런 사회 정의와 평등의 가치를 가장 앞에 내세우고요. 재원 마련을 위해서 부유층이나 대기업에 대한 증세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네, 그걸 통해서 복지 재원을 확보하고 사회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 이게 민주노동당의 핵심 노선을 아주 잘 보여주는 정책 방향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독특한 분야에 집중하는 후보도 있던데요. 아, 네, 그 후보 말씀이시죠? 네, 무소속 송진호 후보요. 디지털 자산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미래 먹거리에 주목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가상자산 시장 육성, 또 규제 정비, 그리고 우리나라를 동북아 디지털 금융 허브로 만들겠다. 이런 상당히 구체적이면서도 좀 미래지향적인 공약을 내놨더라고요. 특히 가상자산 투자 피해자 구제 방안까지 언급한 게 인상 깊었어요. 네, 그만큼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나 뭐랄까 문제의식이 깊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급변하는 디지털 경제 환경에 어떻게 정책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그 고민을 보여주는 후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요 후보들의 핵심 공약을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정말 다양하네요. 국가주도 성장이냐, 시장 자율이냐, 또 정치구조 개혁이냐, 절차적 공정성이냐, 사회 불평등 해소냐, 디지털 미래 전략이냐. 그렇죠. 스펙트럼이 아주 넓죠. 이 다양한 관점들 속에서 당신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그 미래와 가장 맞닿아 있는 지점은 어디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볼 만한 점이 있는데요. 네, 어떤 점이죠? 이 각기 다른 정책들이 만약에 차기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든 조합되어서 실행된다면요. 그때 과연 어떤 시너리가 날지 혹은 어떤 충돌이 발생할 수 있을지 이걸 상상해 보는 것도 꽤 흥미로운 주문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예를 들면 강력한 성장 정책이랑 환경보호 정책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 그렇죠. 아니면 정치개혁이 경제정책 실행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것들이요. 단순히 하나하나의 공약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조합과 상호작용까지 생각해보면 더 깊은 이해가 가능할 겁니다. 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렇게 깊이 들여다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분석에서도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